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어천어부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유일한 낙에 와가지고 또 날씨도 습하면서 덥더라고요. 요즘 갑자기 이제 5월달이 돼가지고 오늘 그래서 우리 기린이 수조에서 좀 빼봤습니다. 지금 기린이가 이제 조금 진단과 검증을 좀 받는 날이에요.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을 치면 이제 체력장이죠. 왜 뭐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닌데 꼬리가 제대로 살아 있는지, 그리고 등갑의 결에 그래도 어디에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파악을 하는 시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장 길이를 년마다 2번을 재요. 한 번 봄에 그리고 가을에. 그래서 지금 뭐 한 손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크기 측정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큰 것 같은데 30은 좀 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갑자기 이제 햇빛을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은 사실 계속 방에만 있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햇빛이 살짝 들어오게끔 해놨어요. 이제 나갈 시간인데 조금만 더 좀 보겠습니다. 자, 좀 봐자. 에헤이 무게는 엄청 나가네. 먹이도 많이 안 줬는데. 아하, 교감이 형성되거나 강아지처럼 사람을 따라서 얼마나 좋았을까지 이런 이물질들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친구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마지막 반려, 그리고 마지막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멕시칸 늑대거북 수컷 기린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꼬리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두상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주고 있네, 이 친구가. 보겠습니다. 너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일단은 바깥으로 잠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을 먼저 빼놓고 물을 닦고, 이 물이 뭐냐면 제가 약수통 들고 가잖아요.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읽어놓고 하는데 약수통을 왜 들고 갈까? 지금 요 부분 잘 담기고 있습니다. 또 옆에 또 사장님이 오셨는데 일단 모기장을 좀 쳐가지고. 거북이가 제가 사장님께 했을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등갑이 지금 이런 핵함 또는 이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 이런 층들을 쌓여서 닦는 분도 계신데 닦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닦게 됐을 때 그 과정에서 거북이 등갑이 다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이는 테두리 성장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일광욕 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햇빛을 싫어하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급광을 받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옆에 물 있죠? 요거를 넣어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물을 왜 넣어주냐면 등갑이 아예 물에 잠겨야 되거든요. 왜 잠겨야 되냐면, 지금 일단 물을 어느 정도 다 넣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딱 요 정도에서 몇 분 뒤에 물을 좀 더 넣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등갑이 물기 없이 노출됐을 때는 등갑이 이제 서서히 데미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제 반수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전 수생에 가까운 반수생이에요. 말이 좀 애매하고 오묘한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들은, 잠시만요, 화면이 다시 빗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쪽을 향해서 좀 찍어 볼게요. 저도 지금 보시면은,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여기 나와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벌어졌는데 이쪽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가 일단은 기타 늑대거북 아종들 중에서는 굉장히 느린 편이고요, 멕시칸 늑대거북이가. 그리고 성장성이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채점을 못 잡네. 잠시만요. 자꾸 이런 실수를 하네,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물에 잠겨야 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뭐 드릴 필요도 없이, 등갑이 건조해지거나 너무 마를 시에는 수분 결실, 손실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등갑이 손상이 됩니다. 복구는 거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 등갑이 깨지거나,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는 수분이 너무 많이 과하게 손실됐을 시에는 꼬리 같은 경우는 부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피크죠. 5월에서 7월 초까지가 이제 일광욕 할 수 있는 가장 피크의 시기인데, 우리나라 계절로 치면은 그 시기에 적당한 물, 지금이 딱 좋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일광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높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평소에는 먹이고 막 이런 설명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일광욕 하는 저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판이 이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는 가는데 여기는 팍 벌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고, 알려진 게 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종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종어만큼이나 멕시칸 늑대어거북 연구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뭐 희귀종도 희귀종이지만 현재 원래는 이제 취약종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관심 대상 종이기도 합니다. 멕시칸 늑대어거북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많은 애호가들의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지 이 개체가 좀 알려지는데 이바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멕시칸 늑대어거북 수컷 기린이를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말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성장판 하나하나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먹이를 지금은 민물고기 이제 그 매운탕집에서 간간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급여하고 있고요. 바나나 급여는 지금 현재 줄인 게 아니라 거의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주 주면 설사를 하고 최소한 1년 정도는 바나나 급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바나나 급여 그리고 과일 급여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급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항상 그 비율 잘 맞춰서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참 좋네요. 짜잔. 이런 날씨에 일광욕을 좀 시키고, 지금 등갑이 완전히 물이 살짝 잠긴 상태의 이런 높이가 최적의 이제 그 일광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갑이 상하지 않도록 뭐 스냅핑 매니아들, 그리고 특히 멕시칸 늑대거북 키우시는 분들, 멕시칸 늑대거북은 돌기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플로리다 못지않게, 그리고 두상에 보면은 뚜렷해요. 오히려 플로리다보다. 그 말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넓혀서 산소의 피부 호흡에 있어 산소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위해서 그런 돌기들이 발달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쉽게 생각해서 수분의 손실이 기타 아종보다 더 심각하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광욕을 굳이 하거나, 사실 일광욕이 굳이가 아니라 일광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런 골격을 가진 친구들은 뭐랄까 비타민 D3 합성, 그리고 근골격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광욕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신진대사의 원활함.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처럼 그런 체온을 조절하는 동물이 아닌 변온동물, 그런 부분에서는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광욕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고요. 한 부분 쪽으로는 아이고 수염 2개 다 달려있다. 어디 보자. 좀 보여줘. 좀 보여줘. 얼굴 좀 임마. 자, 오늘은 일광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멕시칸 늑대거북 기린이 성장 측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멕시칸 늑대거북 기린이 첫 일광욕 오늘 야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멕시칸 늑대거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칸 늑대거북 문어 천어보 화이팅! 기린아 안녕해야지. 안녕.